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에 살고 있는 프리랜서이자 주부입니다. 얼마 전 저는 지금껏 살아오며 가장 충격적이고 힘든 일을 겪었는데요. 평범한 삶을 누리는 게 모토이자 꿈이었던 제가 이런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겪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기생충보다 못한 저의 시댁 때문인데요. 오죽하면 제가 시댁을 기생충에 비교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며 무조건 제 편일 거라 생각했던 남의 편의 배신과 그와 다를 바 없는 시댁 식구들을 고발하고자 사연을 보내봅니다. 남편을 만난 건 어느 골프 모임에서였어요. 당시 저는 취미로 골프를 배우고 있었는데 자세 교정이나 스윙하는 법을 자세히 배우고자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성격 좋아 보이는 인싸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첫 만남부터 제게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대학 생활을 하고 딱히 회사에 취직하지 않고 혼자 일을 하는 직종을 가진 터라 그런지 그가 하는 회사 생활 얘기가 지루하지 않고 재밌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코꾀인 거죠.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남편이 하는 말에 깨르르 웃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사귀게 된 지 1년도 안 돼서 그는 자꾸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비혼주의자였던 터라 결혼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와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이는 필요 없으니 그냥 같이만 살면 안 되겠냐고 전략을 바꾸더라고요. 사실 아이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던 저는 그 제안이 나쁘지 않았어요. 사귄 지 얼마 안 된 터라 저도 남편과 붙어 있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여타 다른 커플들이 그러하듯 많이도 삐그덕거렸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어머님과 저희 부모님이셨죠. 남편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였습니다. 어머님은 호구조사 하시듯 저의 집안과 저에 대해서 캐물으시더라고요. 그래, 프리랜서라며? 그거 하면 돈은 얼마나 버니? 우리 승준이가 먹여 살려야 하는 건 아니지? 요즘엔 남자 여자 그런 거 없이 둘 다 열심히 벌어서 산다고 하더만. 엄마는 무슨 연희도 생각보다 많이 벌어. 그리고 프리랜서는 아무나 하나? 그거 기술 없이 못하는 거잖아. 뭐 그렇긴 하겠다만 그래도 나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지. 걱정 마세요. 저도 승준 씨만큼 벌어요. 어머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승준 씨한테 기댈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거 참 다행이네. 내가 옛날 사람들처럼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더라고. 남자가 무조건 집에 가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마누라도 힘들면 가장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더라고. 또 그래야 가정에 보탬도 되고 말이지. 우리 때는 그저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여자였는데 요즘들은 다들 나가서 일하는 걸 좋아하더라. 능력 있으면 나가서 돈 벌 수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건 그렇고 신혼집 말인데 그것도 요즘엔 남자가 무조건 해야 하는 추세는 아니더라고 하던데. 내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뭔가 이런 얘기는 빨리 할수록 좋은 거더라고. 이해하지? 당신도 참 별소리를 다 하네. 아직 날짜도 안 잡았는데. 아이, 그래도 내가 얘기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누군 싫은 소리 하고 싶어서 해. 내가 아니면은 아무도 말 안 해서 어물쩍 넘어갈까 봐 그렇지. 우리가 집해줄 형편도 되냐고. 언니, 우리 엄마가 좀 속물이라서 그래요. 언니가 이해해요. 근데 이렇게 대놓고 속물인 게 낫죠. 음침하게 뒤돌아서 뭐 바라는 거 많은 사람은 더 싫어요. 안 그래요? 너니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곧 결혼할 건데 오빠 돈 문제가 잘 해결돼야 나한테도 콩고물이 좀 떨어질 거 아니야. 너는 말하는 게 그게 뭐냐?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우리 집 형편에 오빠 집 해주고 나면 나한텐 뭐가 남는데 나도 결혼할 때 좀 들고 가야 위신이 서지. 쉿! 조용히 좀 하래도. 지금 이게 네 결혼 얘기냐? 네 오빠 결혼 얘기지? 첫 만남부터 참 스펙타클했습니다. 상견례도 안 했는데 호구조사며 집 장만 얘기까지 정말 탈탈 털려서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 모를 지경이었죠. 첫 만남부터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지긴 했으나 그때까지는 그것이 보통의 부모인 줄 알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워낙 부모님을 감싸길래 깜빡 속아 넘어간 것도 있고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니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오갔어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부터 우리의 결혼을 반대했던 건 아닙니다. 상견례를 하고서 어머님의 태도를 보고 학을 뗀 것이죠. 저런 집에 시집을 보냈다가 우리 딸 잡아먹히는 거 아니냐고 엄마는 야단이셨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엄마의 말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엄마 볼 일이 1년에 몇 번이나 되겠냐며 저를 설득시켰어요. 설날이든 추석이든 무조건 친정 먼저 갈 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간 저는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잘 알아서 처신할 거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죠. 부모님은 미심쩍었지만 마지못해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흰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하는 말들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하던데 진짜 그 말이 맞더라고요. 1년에 몇 번 볼 일 없다는 어머님을 신혼 초 한 달 동안 4번이나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전부 어머님이 불쑥 저희 신혼집으로 찾아오셔서 발생한 일이죠. 저는 프리랜서로 번역 일을 맡고 있어 집이 곧 직장이기 때문에 제 공간에 다른 이가 찾아오는 걸 극도로 꺼리는 편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예고도 없이 찾아오시곤 했죠. 그것도 불쑥 혹을 하나 달고서요. 너 일하고 있었니? 네. 지금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그런데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들 집 오는데 연락이 뭐 필요하다니. 그냥 오고 싶어서 와봤다. 승현이도 신혼집 궁금하다고 하고. 언니 일하는데 방해해서 미안해요. 조용히 구경만 하다 갈게요. 괜찮죠? 네. 그럼 잠시만 앉아 계세요. 차라도 내올게요. 됐다. 바쁘다며. 내가 알아서 차려 먹으마. 그래요. 언니 바쁜데 우리가 방해할 수 있나요? 얼른 가서 일해요. 조용히 이따 갈 거니까. 신우와 어머님은 집안 여기저기를 대놓고 구경하러 다니시면서 저보고는 편하게 일 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너무 신경을 쓰였고 결국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한참을 구경하시던 어머님과 신우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매너는 밥 말아먹은 이 모녀. 도대체 상식이란 게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 보라니까 과일은 왜 깎아? 저도 잠시 머리 좀 식히려고요. 드세요. 언니 잘 먹을게요. 그리고 미리 죄송해요. 저녁은 못 차려드릴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까지 꼭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네요. 어머, 누가 너 보러 저녁 차리랬니? 일하는 며느리 부려먹을 정도로 못된 시엄마 아니다. 그래요, 언니. 우리 엄마가 생긴 건 못됐게 보여도 진짜 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언니 집 가고 싶다고 쫄라서 온 거예요. 엄마는 언니 불편한다고 오지 말자고 했거든요. 뭐? 못되게 생겼다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근데 엄마 32팩은 돼야 살만하겠지. 오빠네 집 보니까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기본적으로 방 3개 사이즈도 좀 나오겠는데? 난 보조 주방도 꼭 갖고 싶거든. 뭐 32평이면 세 식구 살긴 충분하지. 아가씨 결혼해요? 어머, 언니 몰랐어요?
저 곧 결혼하려고요. 사실 언니네보다 사귄 지 더 오래됐거든요. 근데 엄마가 오빠 보내고 시집 보내준다고 하도 야단이셔가지고 이제 가려는 거예요. 저희 엄마 너무하죠? 너무하긴 뭘 너무해. 찬물도 다 위아래가 있는 법이다. 안 그러냐? 아, 오래 사귄 건 알고 있었는데 결혼 날짜가 잡힌 건 처음 알았네요. 아무튼 축하해요. 고마워요. 근데 언니, 여긴 학군도 괜찮죠? 네, 이 근방은 다 학군이 좋은 편이죠. 이 근처로 오게요? 제 남친 직장이 이 근처거든요. 직장 근처에 살면 출퇴근도 가깝고 좋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아가씨, 아직 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요즘은 집 대출이 많이는 안 나오더라고요. 얘가, 승현이가 왜 대출을 받니? 그거 다 짐이다. 나중에 갚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원래 대출 끼고 결혼하는 거 아니다. 아, 그래요? 요즘엔 대출 없이 아파트 마련하는 게 워낙 어렵잖아요. 게다가 어머님이 남자가 집 해오는 거 아니라고 하셔서 저는 아가씨도 같이 집 알아보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은 제 얘기에 찔리셨는지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이 근방 아파트 시세를 뻔히 알고 있는 저는 이 상황이 좀 어이가 없었고요. 아가씨가 사귄다는 남자 직업이 뭔지 알고 있어 연봉이 뻔한 데다 아가씨는 전문대를 졸업하고는 그 흔한 아르바이트 한번 하지 않고 아직도 어머님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 입장이었거든요. 어쨌든 남자 집안이 돈이 많은가 싶은 생각을 하며 대충 대화를 넘겼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음에 터졌죠.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시외로 데이트를 가자고 했어요. 결혼 후에 은근히 저한테 소홀하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웬일인가 싶었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결혼 전엔 불효자식이더만 결혼 후에 효자가 되어서는 늘 여행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을 동반하는 남편이라 놀랄 일도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나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간만에 밖으로 나가는 거라 좋은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지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민물 매운탕을 먹고 카페에 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늘 할 말이 많고 입만 열면 잔소리를 시전하시는 어머님과의 데이트가 즐거울 리가 있을까요? 저는 말없이 커피만 들이켰어요. 오랜만에 아들이랑 나오니까 참 좋다. 경치도 좋고. 그러게. 앞으로 이렇게 자주자주 나오자. 그래주면 나야 좋지. 다른 엄마들이 질투난다고 난리다. 아들이 효자라고 부러워 죽겠대. 그럼 자기네들도 효자 아들 낳으라고 하지? 그러게 말이다. 다들 부러우니까 괜히 헐뜯으려고 하더라. 둘이서 아주 쿵짝이 잘 맞더군요. 그 모습을 심드렁하게 바라보며 빨대나 씹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제 쪽으로 몸을 트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다, 연희야.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너도 알다시피 얼마 뒤 승현이 결혼이 있잖니. 내가 그것 때문에 요즘 골치가 좀 아픈 게 아니다. 승현이가 욕심만 많아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고 난리지 뭐니. 원래부터 승현이 욕심 많았잖아. 뭘 새삼스럽게 그래.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그렇잖아. 없는 살림에 순준히 장가 보내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승현이까지 결혼하겠다고 난리니 내가 등골이 다 휘겠다. 네,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승현이 결혼 자금 좀 보태주면 안 되겠냐? 네? 제가요? 어머님, 제가 무슨 돈으로 아가씨 결혼 자금을 보태겠어요? 아이, 물론 네가 다 내라는 게 아니라 나도 사돈댁 도움 좀 받으면 어떻겠냐 싶은 거지. 남들은 다 어려울 때 돕고 산다더라. 너랑 승준이 결혼하면서도 우리 가족이 됐는데 어려울 때 도와주면 좀 좋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두 푼도 아닐 텐데요. 가전제품이야 선물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 자금이라뇨? 내가 너희 결혼 전에도 한 얘기가 있잖니. 요즘은 남자가 집 해가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도 떠벌려놔서 그쪽에도 그 얘기가 들어갔는데 말이지. 사돈들 쪽에서는 집값 딱 판만 해준다고 선 그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승현이가 보통 난리를 쳐야지. 자긴 죽어도 32평에서만 살겠다고 난리지 뭐냐. 그래서 반씩 해가기로 한 거야? 아휴, 엄마도 진짜 그렇다고 해준다고 하면 어떡해. 그럼 난들 어쩌냐. 승현이가 직업이 있어 인물이 잘났어. 그래도 승현이 좋다고 하니 얼른 혹 하나 떼버리려고 했더만 이 사달이 났다.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어머님. 다른 건 몰라도 집값을 저희 부모님이 부담하는 건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딱 끊지 말고 말이나 한번 드려보라니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 마음을 부모가 못 해려주겠니? 너네 집은 우리 집보다 형편이 나으니까. 그래, 여보가 한 번만 얘기 드려봐. 최근에 장인어른 사업도 잘 풀리고 계시잖아. 돈 몇 억 정도는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아빠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셔. 나도 손 벌리기 힘든 돈을 어떻게 아가씨 결혼 자금으로 달라고 할 수가 있어? 난 못해. 어머님, 전 못합니다. 얘가 어디서 매몰차게 거절을 해? 말이라도 생각 한번 해본다든가 가서 얘기라도 전한다든가 할 것이지. 아이고, 내가 이런 걸 며느리로 들였다니 원. 그러게 같은 말을 해도 어쩜 그렇게 하냐. 엄마 속상하게. 어차피 어떤 말을 해도 거절은 거절이에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기분 좋게 거절을 할까요? 애초에 이건 말도 안 되는 부탁이세요. 왜 말이 안 돼? 가족끼리 그 정도 부탁도 못하니? 가족 사이에 돈 몇 억이 오가는 부탁을 어머니는 쉽게 하시나 봐요? 이해가 안 되네요. 내가 말을 말아야지. 아유. 어머님은 화를 내며 나가셨고 그 뒤로 남편과 저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그날 제 편이 아닌 어머님 편을 드는 남편을 보며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결혼은 나랑 해놓고 아직 마음은 집에 있구나 싶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남의 편을 남편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일하는 중이라 못 받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문자가 와 있었어요. 문자를 확인한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죠. 너 때문에 승현이 파혼했다. 문자는 간단했어요. 물론 저 때문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죠. 문자를 받고 전화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지체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문자 확인했냐? 네, 참 안 됐네요. 할 말이 그것뿐이야? 너 때문에 파혼했는데? 왜 아가씨 파혼이 저 때문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그걸 몰라서 그래? 저쪽 집에서 돈 한 푼 보태두지 못하는 지방과는 결혼 안 시키겠다고 연락이 왔다. 지금 승현이 울고불고 죽겠다고 난리다. 이제 어쩔 거니?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너네 집에서 돈 좀 보태줬으면 이럴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어머님은 참 이기적이시네요. 마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주지 않은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어이가 없어요. 누가 보면 저희 부모님께 돈이라도 맡겨놓으신 것 같아요. 빚쟁이가 빚 받으러 와서 한 푼도 못 받고 돌아간 사람 같아 보여요. 뭐? 너 말 다 했니? 어쨌든 아가씨 파혼은 참 안 된 일이네요. 아가씨 마음 잘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널 가만두나 봐라. 이대로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머님은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워낙 상식밖의 행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슨 일을 저지를지 두려웠지만
저는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식재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킨 택배도 없고 배달 음식도 없어서 누구인가 봤더니 아가씨가 문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저는 얼른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자기 몸만한 캐리어와 함께였어요.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일단 나 좀 들어갈게요. 자세한 얘기는 엄마한테 들어요. 네? 무턱대고 안으로 들어온 아가씨는 손님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행동인가 싶었죠. 그래서 아가씨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이 짐은 다 뭐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요? 뭐 하긴요. 여기 살러 온 거죠. 네? 지금 아가씨 저랑 장난해요?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요? 그럼 이 3만 원 짐을 뭐하러 챙겼겠어요?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짐 좀 정리해줘요. 기가 막혀. 얼른 일어나서 나가요. 못 나가요. 저 언니 때문에 엄마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와서 얘기 좀 해요. 됐어요. 언니랑은 할 얘기 없어요. 언니 때문에 내 결혼도 망하고 내 인생이 지금 얼마나 불쌍해졌는지 알기나 알아요? 진짜 미치겠네. 그렇게 입씨름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로 달려가서 이 황당한 사실을 알렸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양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가씨한테 말 안 통하니까 자기가 가서 얘기 좀 하고 데리고 나가. 어쩔 수 없어. 일단 당신이 좀 받아들여. 뭘 받아들이라는 거야? 아니, 엄마가 승현이 시집 빨리 보내서 짐 하나 덜어야겠다고 이번 결혼에 사활을 거셨는데 파혼했잖아. 그래서 엄마가 승현이 우리 집에 보내야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일단은 좀 데리고 좀 있자고.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다들 초등학생이야? 어떻게 이렇게 상식 밖의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왜 말이 안 돼? 엄마가 화가 나서 승현이 쫓아내는데 승현이가 갈 곳이 없으니 우리 집에 온 거지. 그럼 내 동생 거리에 내쫓아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 애초에 어머님이 아가씨를 내보낸 것부터가 잘못됐단 생각은 안 해? 왜 다들 이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냐고? 넌 너 때문에 승현이가 파혼까지 했는데 승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나 때문에 싸우지 마. 내가 나가면 되잖아. 무슨 소리야? 네가 왜 나가? 그래, 그냥 둘 다 나가. 너 미쳤어? 오빠가 무슨 잘못 있다고 나가래요? 언니 진짜 너무해요. 둘 다 보기 싫으니까 나가서 엄마한테 징징거려 줄래? 나 지금 해야 할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있으니까. 네가 나가란다고 내가 나갈 것 같아? 그래, 곱게 안 나가면 우리 오빠부터 엄마까지 소환할게. 그래야 나갈 거니? 진짜 왜 그래? 대화로 해결하자며. 넌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야. 아가씨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의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죠. 나중에 난리가 날 테지만 지금 열받은 제 심정을 가라앉히는 거로는 최선의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전 직감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더 이상 제 남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든 것이죠. 결혼한 지 4개월. 변화를 겪기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남편의 모든 걸 알았고 더 이상 그를 알았다간 그를 혐오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함을 느꼈고 그 길로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딸 때문에 부모님은 엄청 놀라셨어요. 저는 자초지정을 말씀드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4개월 만에 이혼이라는 소식을 전하기까지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받아들이는 부모님 또한 너무나도 힘드셨을 겁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그날 그 말을 꺼내기 전까지 너무나 괴로웠고
그리고 너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는 제 얘기를 듣고 저의 행복이 우선이니 다른 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무엇보다 저의 행복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에 감격하여 엄마 품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결심한 저는 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어차피 시간을 끌어봐야 답이 안 나오는 얘기였으니까요. 저는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장 찾아올 어머님과 남편을 알기에 집으로 돌아가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등기를 보내고 하루 뒤 어머님은 남편과 함께 득달같이 달려오셨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는 비밀번호가 통하지 않자 문을 두드렸고 저는 평온한 얼굴로 문을 열어드렸죠. 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님은 싸움이라도 하실 것처럼 저를 밀고 들어오셨어요. 이혼? 이혼이라니. 네가 제정신이냐? 놀랍게도 저는 매우 정상입니다. 우리 결혼한 지 이제 겨우 4개월 됐어. 근데 이혼이라고?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겨우 신우 데려와서 짐 한번 풀겠다고 이혼이라니. 사람들이 들으면 웃겠어. 그래. 그 사람들이 내 사연을 듣고도 웃을지는 모르겠네. 오히려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멋대로 다 하면서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내 말이 틀렸냐? 네가 잘못해서 파혼한 거니까 네가 승연히 책임지라는 말이 뭐가 잘못됐냐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첫 번째로 저희 집에서 아가씨의 결혼 자금을 댈 하등의 이유가 없고, 두 번째로 결혼 자금을 주지 않았다고 저를 비난하셨고, 마지막으로 아가씨를 쫓아내어 저한테 책임 전가까지 하셨으니까 이보다 더 큰 잘못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말이나 한번 해보랬지. 언제 무조건 해달라고 했어. 가족이 됐으니까 한 말이지. 말 한번 잘하셨네요. 가족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 왜 가족이에요? 저랑 순주 씨면 모를까. 어머님과 저희 엄마는 가족이라기보다는 가깝고도 먼 사이인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 승준이 마누라니까 부탁할 수도 있는 거지. 하지만 곧 그마저도 아니게 될 거예요. 이혼 신청서 보셨다시피 저랑 승준 씨 이혼할 거니까요. 이혼은 누가 이혼한다고 그래? 자기 왜 그래? 아직 청첩장 잉크도 안 말랐겠어. 그래. 이해가 안 되지? 나도 그래. 근데 더 이상 당신이랑 살 마음이 사라졌어. 겨우 4달만 봐도 너무 잘 알겠는데 굳이 내 평생을 헌신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 그렇게 네가 싫다고 하면 그냥 이혼해라. 엄마, 미쳤어? 이혼이라니. 나 직장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하라고 이래. 아들 이렇게 쉽게 이혼나 만들 거야? 이놈아, 이혼하고 나면 재산 반반씩 나눠 가지잖아. 어차피 이 아파트 들어오면서 연이 돈 많이 들어간 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건데 반씩 나눠 가지게 되면 네가 더 이득 보는 거지. 넌 그냥 잠자코 있으면 돼. 왜 이혼을 순순히 허락하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재산 문화를 생각하신 거죠. 결혼 당시 시댁에서 돈이 없다고 하도 앓는 소리를 하길래 이 아파트 가격의 80%를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거든요. 저는 대출로 시작하여 둘이 차근차근 갚아나갈 생각이었는데 혹시 아이라도 태어나면 갚는 거 힘들다고 부모님이 무리해 주신 거였죠. 그런데 결혼 4개월 만에 저희 부모님 재산을 야금야금 훔쳐가시겠다니요? 그건 안 되죠. 비밀 얘기를 너무 크게 떠드시는 거 아니에요? 특히 재산 분할 운운하신 거 진짜 기가 막히네요. 내가 틀린 말 했니? 어차피 너는 이혼 포기할 마음 없어 보이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이득 챙겨야지. 아줌마는 결혼이 장사인가 봐요? 뭐? 아줌마? 왜요? 이제 완전히 남난될 건데 제가 어머님이라고 꼬박꼬박 예우 갖출 필요가 있을까요? 너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할 거야? 엄마한테 당장 사과 안 해? 내가 왜? 너는 결혼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어. 그저 엄마 동생만 보기 바빴지. 마누라서 골마가는 줄은 생각도 못한 나쁜 놈. 내가 이런 인간인 줄 결혼 전에 알았다면 절대로 혼인신청서에 도장 찍을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야. 와,
나도 네가 이 정도로 나쁜 년인 줄은 몰랐다.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그래, 이런 나쁜 것을 어찌 며느리로 들일 생각을 다 했는지 모를 일이다. 내가 잠시 돌았지. 승준아, 당장 이혼하고 엄마랑 살자. 얘랑 같이 있다가 너까지 이상해지겠어. 그치, 나도 얘가 이런 애인 줄은 상상도 못했어. 아,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엄마 말대로 같이 살다가는 머지않아 나도 이상해질 것 같아. 그래? 그렇게 직접 이혼 운운해주니 내가 편하네. 굳이 이혼해달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해준다고 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두 분께서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미 이혼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친 제가 그들을 상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이혼 카드를 내밀었을까요? 진짜 이런 부분에선 순진하기 짝이 없더군요. 저는 씩씩거리는 어머님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혹여 단어 하나라도 놓쳐서 제 얘기를 못 들으시면 안 되니까요. 지금부터 해야 할 얘기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당신과 어머님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나 보네요. 재산 분할? 재산 분할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결혼한 지 6개월 미만의 신혼부부인 경우 귀책 사유를 떠나서 재산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모르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관한 돈도 승준 씨가 보태만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혼 사유는 모두 승준 씨와 어머님께 있으므로 전 결혼 당시 제가 해온 혼수 비용 및 예단 비용 전부를 반환 청구 소송할 예정입니다. 그, 그게 정말이냐? 6개월 미만은 진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 제 말을 믿으실 수가 없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알아보셔도 됩니다. 저는 직접 변호사에게 들은 얘기라서요. 이럴 수가, 이게 말이나 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했는데 왜? 초단기 결혼 생활 몰라? 우리처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들은 이혼할 때 서로 사용한 비용을 나눠 가지는 걸로 되어 있다고. 설마 이 정도도 모르면서 이혼 운운한 거야? 배짱도 좋네? 말도 안 돼. 그럼 이혼하게 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긴. 이혼 시에 서로 사용한 비용 깨끗하게 나눠 가지면 되는 거지. 아, 너는 별로 없지. 어머님이 하도 죽는다 신용하셔서 우리 쪽에서 거의 보탰으니까. 이, 이혼은 안 된다. 이혼은 안 돼. 왜 갑자기 말을 바꾸세요? 전 이혼할 겁니다. 연희야,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나더러 어쩌라고. 알잖아. 나 너 정말 많이 사랑하는 거. 우리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남들보다 빠르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잖아. 방금까진 나 같은 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갑자기 날 사랑한다고? 너 사이코패스니? 연기를 하려면 제대로 좀 해. 역겨우니까. 그리고 당신과 결혼한 게 내가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야. 남들보다 빠르게 뭐하러 결혼했을까? 당신이란 인간 좀 잘 알아보고 할 걸. 아이고, 이혼만은 안 된다. 아파트며 결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 제가 어머니께 보내드린 예단 비용만 1,000만 원이 넘는데 일단 그것부터 마련할 생각하시죠? 이미 명품백으로 탕진하신 것 같던데 중고는 가격 떨어지는 거 아시죠? 하루라도 빨리 파셔야겠네요. 저한테 돈 갚으시려면. 현이야, 이러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승현이 파혼이 왜 너 때문이냐? 걔가 모자라서지. 내가 욕심이 강해서 어떻게든 받을 생각뿐이었다. 게다가 너희 집이 잘 산다고 하니 돈에 눈이 멀어서 미친 짓을 벌였어. 내가 죽일 년이다. 내가 나쁜 년이야. 그러니까 이혼만은 제발 말아다오. 이렇게 빌게. 우리 승준이 이혼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간 된다. 그러니까 만들지 마라. 어머님이 아무리 이렇게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전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그리고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이혼하라고 눈에 쌍심지를 끼시고 말하시더니 재산 분할 못한다고 하니 태도가 싹 바뀌시는 게 더 환멸나네요. 어머님이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 분이신지 너무 잘 알겠어요.
엄마, 어떻게 좀 해봐.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승현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큰일 나게 생겼다고. 연희야, 내가 잘못했어. 연희야, 한 번만 용서해줘. 아직 너 나 사랑하잖아. 사랑? 그깟 사랑 유효기간 끝난 게 언젠데 그래? 나 이제 네 얼굴만 봐도 토 나올 것 같으니까 제발 좀 치워줄래? 연희야, 왜 그래? 내가 이렇게 빌게. 어?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어머님도 옳다구나 싶었던지 같이 앉아 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고 황당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세가 등등하시더니 이용카드 하나에 이렇게 자세가 바뀌다니요. 애초에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꼴은 안 봐도 됐을 거란 생각을 잠시 하긴 했지만 이왕 엎어진 물 잘 닦기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승연이 파혼했단 얘기에 눈이 돌아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 일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니까 제발 우리 승준이만은 살려줘라. 너 없이 우리 승준이가 어떻게 살겠니?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요. 아들 이혼남 만든 건 아줌마니까 당신이 책임져야죠. 저한테 아가씨 파혼이 전적으로 제 책임이니 책임지라고 보내신 거 아니었어요? 자기 정말 이럴 거야? 나랑 진짜 끝낼 생각인 거냐고. 도대체 몇 번을 더 말해야 알아듣겠어. 이쯤 되면 그냥 귀가 먹은 거 아니야? 안 된다. 이대로는 못 헤어진다. 네가 이혼 안 한다고 할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갈 테니 알아서 해라. 그래, 이렇게 쉽게 이혼할 순 없어. 내가 너랑 결혼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종국에는 이들이 이렇게 나올 걸 저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2대1로 덤벼들면 제가 불리할 것도 알았고요. 원래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일수록 더 화를 내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손을 써둔 게 있죠. 그건 바로 적당한 시간에 맞춰서 저희 부모님을 집으로 부르는 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타이밍 좋게 엄마 아빠가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애 하나 잡고 어른들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밖에까지 고성이 다 들리는데 동네 창피한 줄 아세요? 사돈, 아니 내 말 좀 들어봐요. 아니 연희가 승준이랑 이혼하겠다고 난립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얘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4개월째라고요. 사돈은 무슨 사돈? 그러게 애를 그렇게 괴롭힌 대가를 이제 치르시는 겁니다. 진작에 잘하지 그러셨어요. 이 정도로 상식 이하의 사람인 줄 알았다면 더 심하게 결혼 반대를 할 걸 그랬습니다. 그래도 말이나 통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원. 아이고, 사돈 어른까지 이러시면 어쩝니까? 연희 혼내서라도 바로 잡아야죠. 이렇게 빨리 이혼녀 타이틀 달게 하실 거예요? 우리 딸은 이혼녀 타이틀 달아도 지금보다 더 잘 살 겁니다. 그보다 큰 문제는 당신 아들이죠. 집안 돈 보고 여자 하나 잘 만나 팔 잡힐 생각한 당신들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돈 보고 연희랑 결혼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저 정말 연희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아시잖아요. 낯짝도 두껍지. 자기 마누라 한번 감싸주지 않은 주제 뻔뻔하게 얼굴을 쳐들고서 할 말이 많아?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소리도 하지 말게. 그딴 소리 들으면 들을수록 혈압만 오르니까. 그래. 아무튼 오늘은 이만 나가시죠. 이혼 마무리되면 집 정리할 때나 보자고요. 이대로는 못 갑니다, 사돈. 제가 승준이한테 투자한 돈이 얼만데 이렇게 쫓겨납니까?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일단 여기 계세요. 연희 짐부터 뺄 테니까. 왜 이러세요, 사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엄마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기시더군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엄마의 표정은 더욱더 냉정하기만 했습니다.
저도 살면서 엄마의 이런 냉랭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낯설을 정도였어요. 엄마는 이미 이삿짐 센터에 연락을 취해두었으니 제 짐만 대충 분리해 놓으라고 하셨죠. 저는 후다닥 짐을 챙겼고 두 모자가 어벙벙하게 서 있을 때 이삿짐 센터가 도착해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자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지 남편이 자기 뺨을 두드리더니 이내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그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봐.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짐을 다 옮긴 저는 부모님과 함께 그 집을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이기만 하였던 어머님과 남편의 말로가 너무나 고소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 소송을 밟고 지금은 완전히 남남이 되었답니다. 현재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지금은 신혼집을 처분하고 정확히 서로가 충당한 금액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반환 청구 소송도 잘 진행되어 보내드렸던 예단비는 돌려받았습니다. 아직 처분한 신혼 살림에 대한 비용 청구는 완료되지 않았지만 이쯤 하면 파란만장한 4개월 신혼 생활의 끝을 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며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안 좋은 점은 다 본 것 같아 비혼주의자 삶을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연애를 안 한다는 건 아니죠. 주위에 괜찮은 남자들은 소개받으면서 저와 성격 잘 맞고 유머 코드 통하는 남자를 찾고 있어요.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머님 아버님이 파혼당한 아가씨 그리고 이혼당한 전남편 모두 품고 사시느라 아주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토록 두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평온한 노년 생활 누리고자 하셨는데 오히려 객식구가 늘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밥 해먹이느라 등골이 삭는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스스로 퍼뜨린 재앙, 다시 본인에게 돌아간 격이니 억울해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앞으로 열심히 저의 삶을 잘 살아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제 삶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며 늘 행복하세요.